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YC 주주분들, 오늘도 YC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바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이 끝까지 길어서 못 보겠다, 아니면은 나는 지금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가시거나, 아니면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말 그대로 무료니까, 무료 정보방이니까 정보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YC 오늘은 상승분이 꽤 좋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좀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약간은 아쉬운 그림이죠. 왜냐면은 지금 23,750원까지 윗꼬리 달고서 쭉 눌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양봉 두 개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약 9%가량 상승 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강색 대마 2평까지도 올라와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이틀 만에 저점을 오늘 회복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3월 3일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충격이 있을 때만큼 그만큼 다시 회복한 지점이기 때문에 온전히 완벽히 그 지점까지 회복이 됐다. 다만 우리가 지금 박스권, 즉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기준봉 형성하고 나서 이때 대마 2평 한번 수렴하고 여기서 박스권 횡보한다고 했죠. 근데 오히려 전쟁이 YC에 대해서는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오늘 보시면 코스닥 마이너스 0.94%, 코스닥은 2.13% 올라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테크윙 같은 종목도 상한가 가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은 12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영상을 좀 빨리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오후에 오늘 방송이 있고 또 미팅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으로 영상을 오늘 좀 빨리 찍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YC와 전반적으로 YC가 그동안에 하락했던 부분이 YC의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이제 매도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YC를 알기 전에 국제유가, 오늘이 이제 단기 충격이 있고 나서 화, 수, 목, 금 4일차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이제 WTI 기준으로 80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0달러를 넘기다 보니까 코스닥, 코스피 엇갈리는 모습이 나와져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마감 이후에 나온 게 국제유가가 현재 78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55달러 정도였어요, 이전에는. 근데 여기서 80달러까지 올랐다는 거는 단기에 40%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럼 폭등이죠. 이 점이 좀 부담이 되면서 시장은 코스피 쪽으로에 대한 약세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워낙 세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성 자금이 일부 나가는 것도 초반 지수 변동성에 대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YC는 오르고 있냐?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국제유가를 설명드렸었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이미 우리나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렇게 나눠서 이미 ADR 과매도권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이제 지표를 추가를 해보면 코스닥을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빨강 색깔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바꿔드리면은 이미 수요일 날에 70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대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대개 이제 보편적으로 코스피는 ADR이 80까지 내려가면 과매도권이라고 보지만 코스닥은 70까지 내려가면은 딱 이제 과매도권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ADR 70, 코스닥은 70 부근에서 내려갔다가 70 부근에서 다시 반등을 줘요. 그런 지점에서 오늘 코스닥에 대한 유입이 제대로 들어와 줬던 거죠. 그래서 이미 주초에 과매도권으로 내려갈 정도로 조정이 이어졌고, 소부장 쪽에 대한 유입이 왜 들어왔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보자면은 이런 유가 급등에 의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되면서 우리가 유가가 급등하면 그걸 충당하기 위해 반도체를 4달분을 한 달 만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실적 타격을 입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빠진 장비주들이 오히려 기회로 보고 매수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YC 같은 종목, 테크인 같은 종목, 원익 IPS 같은 종목, 요런 종목들이 올라와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보면은, 보실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원익 IPS, 반도체 장비, 네오셈, 고영, YC, 유니셈, 성도 ENG 요런 거 올라와 주고 있죠. 반면에 이제 어제 조금씩 우리가 흐름을 봤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JMB도 어제 13% 올랐었죠. 그리고
한양 ENG 같은 경우에서도 어제는 이제 하락분을 다 회복하지 못했지만 전통적인 장비주들은 오히려 살아남고 있어요. 그죠? 테크윙 아니면은 뭐 테스 그 다음에 YC 요런 네오셈 이런 종목들 DIT 이런 종목들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히려 보면은 이틀간의 3월 3일 이후에 하락했던 것을 그대로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오셈도 마찬가지예요.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테스는 좀 더 회복을 해야 되지만 테크윙도 마찬가지죠. 테크윙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YC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락했던 이 3월 3일의 기준 시가 대비 떨어졌던 부분을 만회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통적인 장비주, 즉 이전에 우리가 막 이것저것 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적에 크게 타격 없고 횡보하고 있고 당장 우리가 뭐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다고 해도 막 엄청난 매도세로 보답하지도 않고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다고 해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지 않는 천천히 저점을 올릴 수 있는 왜? 지금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전에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차피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이라는 거는 코스닥 쪽으로에 대한 유입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7월 달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방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통적인 장비주들 쪽에서도 유입이 크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YC 같은 종목들 다른 종목들 다 뭐 하한가 가고 그럴 때 YC도 뭐 13% 하락했지만 곧바로 회복해주는 그러니까 이럴 때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또 YC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한 그런 시장에서 길게 늘어났지만 결국 YC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높여갔어요. 이날에 단기 충격이 있다고 한들 저점을 아예 깨버린 건 아니거든요. 52주를.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YC는 오늘도 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직전 고점까지 뚫어줄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번 전쟁 자체가 이란이라는 변수에다가 또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하고 세계 증시를 비교해보면 미국이 역대급으로 앞서는 주간이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멈추고 다른 나라는 하락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이제 음모론이거나 이런 거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트럼프가 미국으로 이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도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뭐 아무튼 계속 비슷한 이야기지만 전쟁 초기에서는 모든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YC 같은 종목은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민감한 속에서도 이 사안이 자금줄을 막는 즉 이제 금리가 폭등하는 것을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점차 영향력이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영향력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급락했다가 조정, 또 급반등했다가 급락, 그리고 또 조정. 이런 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으로에 대해서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 한번 뭐겠습니까? 우리가 뭘 뜻하겠습니까? 결국은 YC예요. 그래서 어제 제목이 그거였어요. 결국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외국인 4일 연속 순매수, 요거 제외하면은 5일 연속 순매수예요. 기관 5일 연속 순매수. 이 마이너스 172억이라는 것도 장막판에는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5일 연속 순매수. 오늘까지 합해주면 6일 연속 순매수예요. 즉 이런 급반등, 급락, 조정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YC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우리가 주도했던 업종들 체크를 하면서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로 봤을 때 YC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런 국제유가 급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럴 때 지금 당장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YC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확실하게 차트에서도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바로 밀어 올렸죠. 오늘 대마이평 이 부분 지점을 뚫어줘야 돼요. 예. 오늘 금요일이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실적에서 이미 추정치에서는 500억과 600억을 찍었어요. 그동안 YC가 하락하고 횡보했던 그 지겨운 자리를 다시 한번 2021년이 언제겠습니까? 딱 찍혀줄 때 2021년. 보십시오. 이날에 우리가 2020년부터 보면은 2020년부터 보면 주봉입니다. 보기 편하게 좀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설명하기 편하게 2021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나왔으니까 코로나 충격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2021년. 왜냐하면 2021년 측면에서는 실적 부분이 추정치로 나왔을 때도 주가가 상승했지만 결국 2022년, 2023년에 또 2020년 실적이 찍혀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2022년, 2021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2022년에 찍혀준단 말이에요. 그 2022년 추정치가 나오고 2023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물론 지금도 신고가예요. 지금도. 근데 추정치가 지금 우리가 유동성 작용되고 있고 증시에서 코스닥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온다면 솔직히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추정치 500억에서 600억가량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은 유보율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아직 나온 게 없죠. 하지만 유보율도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BPS가 얼마까지 늘고 있냐. 청산가치가 3,000원, 3,700원 여기서는 3,500원, 3,700원, 3,900원까지 갔는데 이제는 5,000원까지 올랐거든요. YC가 2,000원에서 3,000원 하던 게 2배가량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PBR은 이제 4배, 이제 3.7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완전히 저평가됐죠. 장비주들 중에서도. 그리고 뭐 안정성 지표에서도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회장님들이나 대주주나 대표들이 되게 꼼꼼한 성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YC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7%, 8%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의심의 여지 없지? 우리는 홀딩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C 봤을 때 지금 VI까지 발동됐었네요. 8.9%까지 갔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셨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이쪽 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뭐 어제 RFHI에 이어서 또 수익 주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그러니까 입장하라고 클릭은 했는데 카톡 대화방 어디로 들어간지 몰라서 이제 입장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여기 QR코드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이렇게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 있잖아요. 댓글 보시면은 고정 댓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FHIC 어제 수익 내고나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이거 계속해서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RFHIC 요것도 오늘 좀 추가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는 25%나 상승했고 수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5% 상승했어. 오늘은 또 신고가 또 달성했습니다. 76,400원까지. 그래서 RFHIC 그리고 뭐 리노공업 3월 6일 금요일 오늘이죠. 리노공업 요런 것도 오늘 자유익절로 가서 2% 이상 들어갔던 종목이죠. 9시 20분에 들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9시 20분에 들어가면은 여전히 지금은 홀딩 구간인 거죠. 그래서 리노공업이나 RFHIC 요런 것도 우리가 공략을 해보고 이전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 공략했던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YC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YC가 좀 눌려주거나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종목들도 함께 보면서 가는 거고 9% 수익 나서 딱 이제 1000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RFHIC 90만원 정도 수익 보셨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료 회원으로 하면 뭐 효과가 좋을 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보만 좀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RFHIC라던가 아니면 이전에 저희 에코프로 그리고 또 테크윙 요것도 공략을 했었죠. 네, 테크윙 같은 종목들도 공략을 했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략했을 때가 2월 27일 금요일에 공략해서 화요일에 오히려 수익 보고 나서 이날에서는 사고 팔고 위아래로 단타 4번씩 반복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상한가까지 먹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테크윙 보시면 단타로 7%,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들어가서 화요일 날, 월요일 휴장이었으니까 화요일 날 딱 7% 먹고 3월 4일 날 또 7% 먹고 팔고서 주저앉았을 때 변동성 이용해서 또 7% 먹었어요. 거기서 또 변동성 이용해서 또 8% 먹고 그 다음에 또 7% 먹고 3월 4일 날면 4번 했습니다. 4번. 예, 사고팔고를.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3월 4일 날에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상한가 한번 30% 먹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1, 2월 달에 어떻게 이뤘냐 어디까지 갔냐 요렇게 했습니다. 1월 달부터 현대모백스, 셀트리온 9%, 4%, 9% 그럼 손절 종목도 있지 않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손절 종목은 딱 한 종목 있습니다. 에너토크. 요거 딱 한 종목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2월 3일 이 정도 가고 2월 6일, 19일까지 우리가 또 진행을 했었어요. 나머지 19일부터 뭐 20일 뭐 이런 건 다 어디 갔냐? 그때는 우리가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을 홀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쭉 매일 수익을 봤답니다. 그리고 에너토크 한 종목은 손절했고요. 딱 한 종목이었어요. 2달 동안. 그리고 3월달 들어서 테크윙 한 종목으로 딱 들어가고 RFHIC 리노공업 진행 중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YC 눌릴 때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YC 눌린다고 해서 YC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물론 오늘은 상승해주지만 여기서 종목이나 이런 것도 좀 받아가면서 좀 짧게 단타거리, 먹거리들 함께 같이 나눠 먹으면서 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YC 추가 정보도 받아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시는 분들 혹은 정보에 대해서 느리신 분들 그런 분들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지금 바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제가 화살표 표시해뒀죠? 고정 댓글 확인하거나 아니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그리고 종목도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방송을 가고 미팅이 있고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이제 주말이잖아요. 금요일 지나고 주말인데 또 주말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계속 이 정보방에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꼭 QR코드 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